어, 여러분들이 좋아하시지는 않는 이름인데요. 이상민 의원이 한 말이에요. 이분이 옛날에 법사위원장도 했거든. 이분 변호사예요. 모르셨죠? 네, 몰랐어요, 진짜. 이력 뒤져보면은 뭐 자유선진당 이력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직업이 변호사예요. 나랑 같은 급이네. 근데 이상민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윤석열 대통령의 장관 임명은 모두 위헌이고 무효다. 나는 근데 이 메시지에 공감을 하면서도 이렇게 말하는 이유를 알거든요. 국회의장 나가려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재명을 엄청 팼잖아요. 근데 실제로 국회의장 선거를 나가면 지금 이미 국회의원들도 이재명 후보가 주류가 됐어. 박홍근 원내대표 뽑을 때. 그러니까 실제로 윤석열에 도움을 주셨던 분인데 윤석열이 그러니까 윤석열이 장관 임명한 건 모두 위헌이고 무효다. 이런 센 메시지를 내줘야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또는 지지층이 반응할 거라고 생각하는. 그렇지만 지지자의 대부분은 이상민을 이미 버린 지 오래 아닙니까? 지금 아니, 거의 지금부터라도 발버둥을 쳐봐야죠. 아니, 지금 사실 아직 민주당이야라고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은데 지금까지 그렇게 패놓고 이제 와서 이런 이야기 한다고 해서 국회의장으로 찬성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겐 좋은 패가 많습니다. 아니 근데 이제 국회의장 이야기는 따로 할게요. 제가 월요일 날 10시 오전 10시에 그 관련한 세미나가 있어요. 국회에서. 이제 그게 이제 중계 한번 보시면 아시고요. 내용은. 아무튼 여기서 말하는 그 메시지 굉장히 중요하게 전 한 번 더 언급하고 가고 싶어요. 지금 윤석열이 장관 임명을 했는데 첫 번째는 장관을 김부겸 총리가 제청해주고 나왔어. 제청해주고 나왔어. 그것도 위헌이라는 거예요. 취지에 따져보면. 좀 진짜 안타깝네요. 이런 이야기 할 수 있는 분이 왜 지금까지는 그랬나. 거의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헌법이라고 하는 것이 해석이 모호한 경우가 많아서 헌법재판소가 생긴 겁니다.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윤석열이 지금 장관 임명한 거 위헌이다. 지금 심지어는 뭐 추경호 기재부 장관 부총리한테 그러니까 권한대행을 시켜가지고 제청하겠다까지 나오고 있는데 그건 명백히 위헌인 것 같고요. 그거는 명백하죠. 위헌인데 아무튼 이상민 의원이 지금 제가 알고 있기에 국회의장 되시려고 수도 없이 많은 사람 만나고 다니거든요. 국회의원들. 그러면 그 이상민 같은 사람이 자기 지역, 자기 민주당 국회의원들 만나고 다니면 국회의장 된다는 게 순리적으로 말이 맞아요? 왜냐? 국회의장은 국가서열 2위야, 의전서열이.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요, 대통령을 대신할 수 있는 자리예요. 그 서열이. 근데 국회의원 170, 이제 한 명 나갔으니까 171명이겠네? 이 사람들 만나고 다니면 당선되는 게 말이 되냐고. 안 되죠. 그래서 노수박 운동이 있는 겁니다. 네. 노수박. nmwater.kr.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이게 멀리 있는 게 아니고 후반기 국회가 6월 1일 시작이에요. 지방선거 있는 날. 그럼 지금 아마 제가 알고 있기에 오늘 민주당 국회의장 경선 관련한 룰 미팅을 아마 오늘 한 날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분들이 김진표, 이상민 뭐 이런 분들이 돌아다니면서 나치고지쇼에서 지들끼리 사바사바 해가지고 국회의장 국가세율 2위가 된다는 게 이게 말이 되냐고. 국회의장 뽑는 투표는 공개되지 않는 거죠. 누가 누구를 찍었는지. 인사투표. 아마 안 될 거예요. 네, 인사투표니까. 네.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국회의사당에서 하는 게 아니고 민주당 의원총회 당내 선거를 하는 거니까. 그리고 나서 국회라고 하는 공간에서 이제 일단 뭐가 돼야 되냐면요. 국민의힘하고 민주당이 국회의장 어떻게 할 것인지 법사위원장 어떻게 할 것인지 협상을 해. 그래서 뭐 국회의장은 니들이 가져가고 법사위원장 누가 가져가고 이렇게 이제 통상 그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민주당에서 이제 당내 경선을 하든지 협상을 하든지 해가지고 이 사람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을 하면 이 사람을 본회의장에서 찬반 투표만 합니다. 지금까지 그랬다고. 난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다 출마해. 그래가지고 번호 눌렀으면 좋겠어. 전체 국회의원들이. 괜찮네요. 네. 근데 국회의장을 갖고 싶어하는 당에서는 후보가 한 명만 나와야 되겠죠. 만약에 이상민도 나오고 그렇죠. 김진표도 나오고 두 개 나와버리면 안민석도 나오고 조정식도 나오고 다 나와고 하면 우리가 지지. 국민의힘은 한 명만 찍는데 우리는 표가 분산되니까.
산수예요, 산수. 그러니까 우리가 170명인데 쟤네는 110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양쪽 당 모두에서 투표해가지고 뽑는 거는 맞는 거네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렇다는 거죠. 공식적으로 뽑으려면 그런 건데 당내 정치가 굉장히 중요하게 작동을 하니까 서로 식사 한번 하는 거예요. 김의원. 아이고 그동안 좀 서운했지. 좀이요? 그런 거 하는 거예요. 그런 거 하는 거. 왜 민주당 당원들의 의견은 반영이 안 되냐고. 50% 반영해라. 근데 그게 맞다고 생각하고 이번 선거 보통은 이제 서로 협상하는 거거든요. 저번에 저번에 박병석, 김진표 나왔는데 박병석은 6선이고 김진표는 5선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김진표가 언론 플레이를 했죠. 국회의장 출마하겠다. 그래 놓고 나중에 내가 양보할게. 후반기는 내가 할 거야. 이렇게 됐던 상황인데 지금 여러분들 보셨다시피 박병석 문제로 우리가 검찰 개혁이 얼마나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네. 그래서 이번만큼은 개혁파 국회의장이 돼야 윤석열한테 안 끌려간다. 예를 들어서 어쩌다 보니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이 한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그러니까 다수 의석이어도 통과 못 시키죠. 뭐 시키죠. 근데 국회의장이 개혁파야. 그러면 어떨 때는 직권상정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음. 결정적인 거는. 그러니까 지금 국회의장은 굉장히 중요해졌다. 이상민 씨 안 되고요. 김진표 씨 안 됩니다. 속 터질 겁니다. 박병석보다 속이 훨씬 더 터질 거예요. 진짜 안 돼요. 이상민, 김진표는 진짜 안 됩니다. 네. 이번에 보궐 나가시죠. 이렇게 보면 또 이렇게 되는 거죠. 민주당 내에서 소위 개혁 진영하고 그 보수 진영이 또 상대적으로 붙는 걸 거 아니에요. 이상민이나 김진표나 이런 사람도 단일화해야 돼요. 결국 경선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지금 분위기가. 보통 경선 잘 안 한다고요. 근데 경선을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면 개혁 진영도 민주당 내 개혁 진영도 단일화를 하고 보수 진영도 단일화를 하고 쉽게 표현하면 이낙연과 이재명이가 다시 싸우는 거예요. 아우 진짜 지겹다 이거 진짜. 자 여기까지 하시고요. 어쨌건 그 상황을 알고 계시라 이렇게 말씀드릴게요.